한때 나의 피부는 여드름과 각질로 뒤덮여 있었다. 이를 숨기기 위해 쉼없이 화장으로 덮었지만 결국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었다. 그러던 중 마침내 결심을 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했다. 바로 올바른 스킨케어 루틴을 구축하는 것이었다. 시작은 기본에 충실하는 것이었다. 나는 아침과 저녁에 2번 세안하기로 마음먹었다. 너무 강한 클렌저는 피하고 대신 내 피부 타입에 맞는 저자극성 클렌저를 골랐다. 처음에는 큰 변화를 느끼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조금씩 피부의 결이 변하는 것을 느꼈다. 이어지는 단계는 토너였다. 세안 후 토너를 발라 수분을 공급했다. 나는 알코올 프리 제품을 선택했다. 알코올은 때때로 피부를 건조하게 하고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얼굴에 부드럽게 발라주곤 했다. 이 과정은 피부의 pH를 조절하고 다음 단계의 제품들이 더 잘 흡수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했다. 다음은 세럼이었다. 세럼은 피부 고민에 맞춰 사용하기로 했다. 나의 경우에는 비타민C와 히알루론산이 함유된 세럼을 선택했다. 비타민C는 피부톤을 밝게 하고 콜라겐 생성을 촉진한다는 말을 들었고 히알루론산은 보습에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약간의 양을 덜어 얼굴에 두드려 흡수시켰다. 며칠 지나자 확실히 피부가 탄탄해지는 느낌이었다. 이어진 단계는 보습이었다. 나는 보습 크림을 선택할 때도 공들였다. 끈적임 없이 흡수도 잘 되고 동시에 충분한 보습력을 가진 제품을 찾았다. 이는 개인마다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여러 제품을 테스트하며 나에게 맞는 것을 찾는 과정이 필요했다. 마지막 단계는 자외선 차단이었다. 자외선 차단제 사용이 피부 노화 방지에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여러 번 들었지만 실천으로 옮기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렸다. 아침 스킨케어 루틴의 마지막 단계로 자외선 차단제를 추가한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나자 기미도 옅어지고 피부톤이 한층 고르게 변했다. 이렇게 나만의 스킨케어 루틴을 구축하고 몇 달이 지나자 친구들은 내 피부가 예전에 비해 확연히 좋아졌다고 말했다. 예전에는 상상이 가지 않았던 일들이었지만 올바른 관리만이 그 해답이었다. 스킨케어 루틴을 통해 나는 단지 피부만이 좋아지는 것이 아닌 자신감까지 얻게 되었다. 더 이상 두껍게 화장을 하지 않아도 되는 날들이 찾아왔다. 올바른 스킨케어 루틴을 만드는 것은 시간이 걸리고 끈기가 필요하다. 하지만 나에게 맞는 제품을 찾아내고 규칙적으로 관리해 나가면 반드시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 피부는 인내와 지속적인 관심을 요구한다. 이제 나는 내 피부를 돌보는 시간이 가장 소중한 나만의 휴식 시간이 되었다. 두 번째 이야기,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살고 있는 민수는 매일 반복되는 단조로운 일상에 지쳐 있었다. 그는 아침에 일어나 일터로 향하고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 잠들기를 반복하는 생활에 어느 순간부터 활력을 잃어버린 듯한 느낌을 받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수는 우연히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일상에 활력을 주는 7가지 습관이라는 글을 발견했다. 자신에게 당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은 민수는 이 습관들을 하나씩 자신의 삶에 도입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습관은 규칙적인 운동이었다. 민수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집 근처 공원에서 조깅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몸을 움직이는 것이 힘겹게 느껴졌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기분이 상쾌해졌고 점점 하루를 시작할 에너지가 넘쳐났다. 공원을 뛰며 만난 이웃들과도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게 되어 그는 자신에게 활력을 주는 동시에 주변 사람들과도 유대감을 쌓아가고 있었다. 두 번째 습관은 건강한 식습관 유지하기였다. 민수는 평소 집에서 가까운 패스트푸드점을 이용했지만 이제는 신선한 야채와 과일을 중심으로 식단을 바꾸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은 맛과 재료로 인해 서툴렀지만 고등학교 시절의 홈경제 시간에 배운 요리 실력을 발휘하였다. 요리를 하면서 오감을 만족시키고 직접 만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그는 점점 건강해지고 있다는 기쁨을 느꼈다. 세 번째 습관은 마음챙김과 명상이었다. 저녁마다 방 한구석에 앉아 조용히 눈을 감고 오늘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며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 마음의 소란이 가라앉고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 이런 과정을 통해 그는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필요한지를 점점 더 명확히 깨달아 나갔다. 네 번째 습관은 독서하기였다. 민수는 매달 한 권의 책을 읽기로 결심하며 다양한 장르의 책을 접하기 시작했다. 책을 통해 새로운 관점과 지식을 쌓으며 사고의 폭을 넓혔고 책 속의 주인공들과 함께 다양한 삶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게 되었다. 그는 점점 지적으로 충만해지는 자신을 느꼈고 대화의 주제도 풍부해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했다. 다섯 번째 습관은 작은 목표 설정하기였다. 목표는 크지 않아도 괜찮았다. 하루에 물 2리터 마시기, 하루에 10분 글쓰기 등 작은 목표들을 통해 성취감을 느꼈고 그 성취감이 하루를 행복하게 만드는 요소가 되었다. 민수는 자신이 목표를 하나씩 이뤄가는 것이 큰 행복임을 깨달았다. 여섯 번째 습관은 감사하는
마음가짐이었다. 매일 잠들기 전 그날 감사했던 일을 3가지씩 써 내려가며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되었다. 덕분에 그는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긍정적인 에너지를 갖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7번째 습관은 취미생활하기였다. 그동안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미뤄뒀던 기타 연주를 다시 시작한 민수는 음악이 주는 즐거움과 성취감을 다시금 되찾았다. 음악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는 법을 배우며 일상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동시에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어 나갔다. 이 7가지 습관들은 민수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그저 습관을 바꾸었을 뿐인데 그의 하루하루는 더 활기차고 즐거워졌다. 민수는 이제 단조롭던 일상에서 벗어나 자신이 원하는 삶을 만들어가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일상의 습관들이 작은 한 걸음처럼 보일지라도 그 발걸음들이 모여 그의 인생을 더 밝고 아름답게 만든다는 것을 민수는 실감하게 되었다. 3번째 이야기.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부드럽게 스며드는 어느 날 나는 체중계의 숫자에 한숨을 쉬고 있었다. 인터넷에는 수많은 다이어트 팁과 비법들이 넘쳐나고 있었다. 그중 어떤 것이 진짜로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기로 마음을 먹었다. 우선 인터넷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팁 중 하나인 레몬 디톡스 워터를 시도해보기로 했다. 연예인들이 이 레몬 디톡스로 날씬해졌다는 이야기는 나의 궁금증을 자극했다. 아침마다 따뜻한 물에 레몬과 꿀을 섞어서 마시는 것이 전부였다. 일주일 동안 매일 아침 그렇게 마신 뒤 나는 내 몸에서 어떤 변화라도 기대했다. 하지만 결과는 미미했다. 단지 약간의 정신적인 상쾌함과 상큼한 향기의 즐거움일 뿐이었다. 다음으로 시도한 것은 1일 3리터 물 마시기였다. 수분 섭취가 체중 감소에 도움을 준다는 믿음은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매일 물병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화장실을 자주 가야 한다는 불편함이 따랐지만 내 몸은 조금씩 변화하는 것처럼 보였다. 피부가 좀 더 투명해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 소화도 더 잘 되는 것 같았다. 그러나 체중계 수치의 변화는 미미했다. 그 다음으로 관심이 간 것은 간헐적 단식이었다. 여러 다이어트 블로거들이 성공 스토리를 풀었다. 16시간 동안 공복을 유지하고 8시간 동안 원하는 것을 먹는 방식이었다. 처음 며칠간은 이어지는 공복 시간 때문에 힘들었지만 점점 내 몸이 익숙해지기 시작했다. 이 방법은 특히 나의 식사 습관에 대한 통제력을 제공해 주었고 그 결과로 식사량이 자연스럽게 줄었다. 한 달이 지난 후 처음으로 체중계 수치가 조금 내려가 있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고 나는 좀 더 과학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영양 전문가의 조언을 받기로 했다. 인터넷에서 우연히 발견한 팁들보다 전문가의 조언이 훨씬 효과적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영양사는 나의 식단을 살펴보고 균형 잡힌 영양, 섭취와 규칙적인 운동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래서 나는 인터넷에서 찾은 각종 다이어트 식단을 지우고 영양사의 지시대로 식사와 운동 루틴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변화가 느리게 느껴졌지만 몇 달 후 나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더 좋아진 것을 체감할 수 있었다. 결국 나는 인터넷의 다양한 다이어트 팁들이 단기적인 맹신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나에게 맞는 방법을 찾기 위한 참고자료로만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인터넷 정보의 홍수 속에서 길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운 것이다. 이 여정은 단지 체중 감량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내 건강 상태를 전반적으로 개선시키고 나 자신과의 관계를 보다 긍정적으로 만드는 여정이었다. 그리고 지금 나는 매일 작은 선택들이 쌓여 큰 변화를 만든다는 믿음을 가지고 지켜나가고 있다. 4번째 이야기. 몇 년 전 나는 최고의 건강 상태를 추구하며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던 중이었다. 그러던 중 디톡스 다이어트라는 것이 귀에 들어왔다. 당시에는 건강 전문가, TV 건강 프로그램, 심지어는 내 주변 친구들까지 모두 이것이 마침 한병통치약인 것처럼 이야기했다. 스마트폰을 통해 디톡스 다이어트의 장점을 검색했을 때 나는 새로운 세상을 발견한 기분이었다. 디톡스 다이어트는 각종 유해물질과 독소로부터 몸을 정화하여 건강을 증진시키고 체중 감량에도 도움을 준다고 했다. 레몬 주스, 유기농 채소 주스, 그리고 허브티 등을 기본으로 구성된 식단은 매우 매력적으로 보였다. 특히 뉴욕 패션위크에 나오는 모델들이나 영화 스타들이 이 방법으로 체중을 조절한다는 소식은 나의 결정에 힘을 실어주었다. 디톡스 다이어트를 시작하기 전 나는 온라인 서점에서 책을 몇 권 구입했고 관련된 다큐멘터리도 몇 편 시청했다. 첫 주는 정말로 특별한 기분이었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하는 듯했다. 매일매일 집에서 만든 녹즙과 채소 스무디로 하루를 열곤 했고 나른했던 몸이 점점 가벼워지는 것 같은 착각에 빠졌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첫째 주가 끝나갈 무렵 나는 심한 두통과 함께 새로운 종류의 피로함을 느꼈다. 설상가상으로 점점 집중력이 떨어지며
일상생활에도 지장을 받았다. 나는 그 증상이 몸에서 독소가 배출되는 징후라고 굳게 믿고 계속 견뎌냈다. 그러나 2주가 지나자 상황은 악화되었다. 밤마다 악몽을 꾸고 설잠을 자는 날이 많아졌다. 실질적으로 피로회복은커녕 더 피곤해진 상태였다. 여러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신체가 독소를 해독하는 시기엔 의식 증상이 있을 수 있다는 말에 의존하며 이해하려고 했지만 점점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러던 중 나는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보기로 결심했다. 나는 여러 건강 포럼에 가입하여 경험담을 들었고 의사를 만나 디톡스 다이어트의 실효성을 논의했다. 결과적으로 체내에서 자연적으로 이미 독소를 해독하고 제거하는 과정을 수행하는 간과 신장이 중요하며 특별한 식단 제한이나 주스만으로는 피부 깊숙이 쌓인 독소들이 해소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또한 많은 경우 급격한 식단 변화는 신진대사를 급속도로 떨어뜨리고 더 큰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디톡스 다이어트를 시작한 지 한 달 후 나는 이전의 정상적인 식단으로 서서히 돌아가기로 했다. 그 후 몇 주간은 오히려 식욕이 폭발하여 체중이 늘어가는 경험까지 해야만 했다. 다행히도 건강한 식습관과 운동을 통해 균형을 되찾았다. 이제 나는 디톡스 다이어트를 맹목적으로 따랐던 그때를 돌아보며 건강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깨닫게 되었다. 결국 디톡스 다이어트가 일부 사람들에게는 일시적인 효과를 줄 수는 있지만 지속 가능한 건강 증진 방법은 아님을 배웠다. 진정한 건강은 단기적인 솔루션이 아닌 장기적이고 균형 잡힌 생활 방식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많은 이들이 건강 관리에 있어 신중한 결정을 내리기를 바란다.